야,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지 알아? 운전기사가 굵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주변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그는 기세등등하게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감히 눈이라도 마주치겠다고?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대기하던 행사 관계자가 당황해하며 운전기사를 말리려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손을 휘저으며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보안요원 어디 있어?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 당초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뺏길 필요도 없다고. 주변의 행사 스태프와 몇몇 하객들은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무슨 상황이죠? 손흥민 씨가 저기 서 계시는데 왜 운전기사가 저렇게 난리를...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뭔가 시비가 붙었던 모양인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손흥민 씨가 웬만하면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만들 분은 아닌데. 그러는 사이 손흥민은 행사장 입구 쪽에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선 채였다. 무릎 부상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를 태우러 온다고 배정되어 있던 차량이 이 운전기사의 차였는데 기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느니 운동선수가 지팡이라니 웃기는 꼴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아니, 저도 돈 내고 이 서비스 이용하는 건데 왜 못 태워주시겠다는 거죠? 손흥민은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흔들림이 있었다. 제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특별히 폐를 끼친 건 없잖아요. 운전기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고는 뒷주머니에서 무정이를 꺼내 들었다. 그깟 축구 선수인지 뭔지 몰라도 다리 다쳐서 지팡이 짚고 다니면 내체 오점이 생긴다고. 그는 주변 사람들을 힐끔 둘러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내가 모시는 VIP는 훨씬 더 중요한 분이시라고. 이런 애송이한테 쓸 시간 없어. 장내가 싸늘해졌다. 가까이 있던 다른 하객이 살짝 속삭였다. 아니, 저 운전기사 누구야? 완전 무례하잖아. 손흥민 씨를 저렇게 대하다니 누가 봐도 지나친데? 누가 이걸 찍고 있나?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야 해.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보안 스태프도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섰다.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 그리고 저희가 의뢰한 셔틀 차량이라면 행사 규정상 미리 합의된 대로 모든 VIP 손님을 태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VIP 손님이 저 다리 다친 선수가 아니라 진짜 후원사 대표라는 걸 몰라? 내가 태울 분은 따로 있다고. 운전기사는 일부러 손흥민 쪽을 외면하고 마치 자신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우쭐대었다. 그 순간 손흥민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표정이 상한 게 눈에 보이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서비스 이용권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행사 차량 지원은 등록된 수상자 전원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때 행사장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편을 다시 알아볼게요. 곧 다른 차량이 준비될 테니. 그러나 손흥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듯 적잖이 난처해 보였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다른 차 알아보면 되겠네. 어서 가시라고. 난 내가 모실 분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고는 벼랑간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버렸다.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곤란해요. 행사 관계자가 소리쳤지만 운전기사는 차문을 쾅 닫고 휙 떠나버렸다. 그는 손흥민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광경을 다시 한번 힐끔 보더니 아예 비웃음까지 지었다. 불쌍한 척은 꼴도 보기 싫다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을... 하필 손흥민이잖아. 한국 축구를 빛낸 영웅인데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심보로 저렇게까지 경멸하나 몰라. 장내 곳곳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가는 듯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행사 주최 측도 책임을 면치 못하겠어 하고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한 여성 스태프가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숨을 고르며 외쳤다. 손흥민 씨, 저희가 임시로 다른 차량 준비했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듯 노력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어색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마지못해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쩔 수 없죠. 다만 오늘만큼은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스태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읊조렸다. 행사를 후원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고 방금 갔던 운전기사는 그중 한 스폰서의 전용 기사였어요. 그 스폰서가 곧 오기로 했는데 그 기사분이 기회를 잡아서 임의로 먼저 차량을 썼나 봐요. 저희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다. 나는 그 스폰서 대표 이름을 알고 있어. 늘 행사 때마다 갑질 논란이 있었지 않나?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굴면 문제가 클 텐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덧붙였다.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로는 안 끝날 거예요. 손흥민 씨 같은 스타 선수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가는 역풍이 심각할 거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가 다 기분이 나쁘네. 발목 부상 때문에 지팡이를 잠시 짚을 수도 있는 건데 뭘 저렇게 유난을. 행사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다. 누군가는 이번 시상식이 국제적으로도 중계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또 다른 이는 스폰서 기업의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아마 그대로 넘어가기 힘들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는 동안 손흥민은 또 다른 임시 차량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는 차에 타기 전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한 어린 팬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손흥민 형, 힘내세요. 저희 응원해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지만 금세 심란한 기색이 되살아났다. 여기 계신 분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 금방 들어갈게요. 짧은 인사를 건넨 뒤 그는 차량에 올랐다. 차 안에서 스태프가 사과를 반복했다. 정말 죄송해요. 원래라면 공식 셔틀이 일정대로 손님들을 태워드려야 하는데 스폰서 측 기사분이 왜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손흥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뭐 사람마다 편견이 있겠죠. 운동선수가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있다니 볼품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굳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스태프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굳었다. 지금 온라인에서 영상이 이미 퍼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난리가 났습. 손흥민 거부한 기사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서 사람들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이해합니? 제가 무슨 대단한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공분을 산 거겠죠. 손흥민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시상식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시작부터 이런 논란이 생겨서 유감이네요. 그들은 간신히 행사장 내부로 들어왔다. 시상식이 열리는 메인홀 안쪽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무대 준비가 한창이었다. 여기저기서 사전 리허설을 하는 소리와 조명 점검하는 음성이 섞여 있었다. 사회자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아직 시상식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 손흥민 씨, 대기실에서 잠시 쉬시면서 다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세요. 스태프가 안내했다. 고맙습. 금방 갈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길로 이동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몇몇 스폰서 관계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아는 체하며 다가왔다. 어이 손 선수, 오늘 특별상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다치셨나요? 한 명이 능청스럽게 물었다. 금방 나을 겁니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형식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은 돌아서면서 웃으며 수군댔다. 대체 지팡이까지 짚으면서 여기 오긴 왔네? 참, 운동선수도 나이 들면 한순간이야. 그 말이 고스란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여튼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대기실 앞에는 이미 축하 화환과 메시지 카드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래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내야지.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메인 스폰서 중 한 회사 대표의 이름표가 보이는 꽃바구니가 눈에 띄었다.
그 이름은 바로 조금 전 문제를 일으킨 기사와 연결된 기업이었다. 아, 이 회사가 이번 행사에 크게 후원했구나. 그래서 그 기사분이 저렇게 거만하게 굴었던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그때 대기실 안쪽에서 다른 스태프가 들어오며 알렸다. 손흥민 씨, 잠깐만요. 밖에서 스폰서 대표가 대화를 원한다고 합니.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단 만나보죠. 혹시나 사과를 하러 온 걸 수도 있고요. 복도를 다시 나서자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옆에는 아까 그 운전기사가 아니고 또 다른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다. 남자는 곧바로 손흥민에게 다가오며 차갑게 말했다. 손 선수, 여기서 보내요. 나는 TK물산 대표, 박정식입니. 조금 전 일로 인해 소동이 있었던 것 같던데 내가 대신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손 선수께서 행사를 더 편안하게 즐기실지 궁금하네요. 말 자체는 사과처럼 들리지만 톤은 전혀 사과 같지 않았다. 손흥민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대표님 안녕하세. 저야 그냥 이 행사에 초청받아 온 사람일 뿐입니. 방금 귀사 전용 기사분이 저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태도를 보여서 많이 당황했어요. 박정식 대표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보고받았어요. 근데 기사 개인의 일탈 행동일 테니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회사가 선수 한 사람 때문에 큰 소동을 겪고 싶진 않거든요. 그 말에 동석한 중년 여성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대표님,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그녀는 안절부절 못해 보였지만 박 대표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알았어요. 아무튼 손 선수, 오늘 시상식은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다리도 불편해 보이는데 괜히 힘 빼지 마시고. 혹시 행사 후에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우리 기업 이름을 잘 언급해주면 내가 추가로 후원금도 생각해 볼게요. 그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니 곧장 돌아섰다.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후원금 말씀은 굳이 그렇게까지 언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상을 받으러 온 날이고 대표님 회사와의 협업 건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박 대표는 들으란 듯이 코웃음을 쳤다. 생각해 보라니. 우리가 이미 행사 메인 스폰서야. 오늘 행사에서 VIP석도 우리 명의로 잡혀 있고 아까 기사 일이 있었어도 난 손 선수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해줄 마음은 없어요. 괜히 트집 잡아서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라는 거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은 또 한 번 술렁였다. 다른 스태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몇 하객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히 소문나면 좋을 거 없잖아? 당신도 축구선수로서 이미지가 소중할 텐데. 그런 그의 말에는 위협에 가까운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무언가 말하려다가 침묵을 지켰다.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가 또 한 번 그들을 향해 들이대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난감해하며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하게 꼬여 있었다. 이거 다 찍고 있어요. 박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잘난 척하더니 결국 유명인 팔아서 언론에 띄울 생각이군. 박 대표는 뒤돌아서며 비꼬듯 중얼거렸다. 내가 잠자코 있으면 아무 일 없겠지만 당신이 자꾸 꼬투리를 잡으면 우리도 스폰서 계약 재검토할 수밖에 없지. 그와 함께 있던 중년 여성은 허겁지겁 박 대표를 따라가며 대표님, 너무 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 잘못 터지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박 대표는 고작 축구선수 하나쯤이라고 내뱉고는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행사장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때 근처에 있던 다른 하객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흥민 쪽에 모여들었다. 손 선수,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유감입니. 우리도 방금 전 장면 다 봤어요. 저건 명백히 갑질이에요. 저기요, 혹시 이런 걸 고발할 경로가 따로 있나요? 스폰서가 저렇게 행사장 내에서 횡포를 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 쉬쉬하려고 할 텐데 벌써 SNS에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금방 퍼질 겁니다. 손흥민은 자책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져 죄송해요 사실. 오늘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곁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영화계 관계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본인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거의 손 선수를 지지하고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조금 후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는 사회자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호명 순서에 따라 수상자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상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고 축하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상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손흥민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까 있었던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은 올해 특별 공로상 부모님니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을 소개합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열띤 목소리로 소개하자 스크린에는 손흥민의 경기 장면이 흐르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 대단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짚고 무대에 올라갔다. 그는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르더니 짧고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이렇게 큰 연계를 주셔서 감사합니. 아직 제 다리가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늘 응원해 주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홀 안에서 대다수 청중이 환호했지만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박 대표가 시종일관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다른 스폰서, 기업 관계자들이 무언가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듯했다. 일부는 불안한 눈초리로 박 대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쪽으로 기울어 보였다. 시상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즈음, 어느덧 밖에서는 기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까 운전기사가 손흥민을 거부하고 폭언을 쏟은 영상이 빠르게 퍼져 이 기업이 장애인이나 부상자를 차별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회사 이름과 함께 후원사 계약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면서 현장으로 몰려든 취재진이 늘어나고 있었다. 손흥민 씨, 지금 밖에서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 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한 스태프가 걱정스레 물었다. 저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짧게라도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손흥민은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그가 행사장 출구로 나오자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손 선수, 오늘 기사 폭언 사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해당 스폰서 측과 연락했나요? 차별 발언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질문이 쏟아졌고 손흥민은 잠시 주저하다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오늘 일은 저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부상당한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 저를 떠나 이런 식의 차별적 태도와 갑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 저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몇몇 기자들이 뒤이어 물었다. 혹시 해당 스폰서 측에서 공식 사과를 한다면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과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이미지 관리용 사과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앞장선 건 박정식 대표였다.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손 선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오. 기사라는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카메라가 그의 발언에 집중되자 기자들이 더 열띠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지금 여러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보시면 기사분의 발언이 상당히 모욕적이던데요. 혹시 공식 입장을 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자 한 명이 묻자 박 대표는 고개를 휙 돌렸다. 우리 회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개인의 과실을 회사 차원에서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소. 그리고 손 선수가 괜히 언론을 들쑤셔서 사람들 혼란을 키운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시상식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 말의 주변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몇몇 스폰서 관계자는 박 대표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니 스포츠 선수들이란 본인 이미지에만 신경 쓰고 남한테는 부담만 주는 거지. 손흥민은 끝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 회사 공식 입장인가요? 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증언하실 겁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비웃으며 되물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죠?
당장 우리 회사가 이 행사에서 빠져도 다른 후원사들이 줄 서 있으니 문제될 거 없어요. 괜히 차별 운운하지 말고 선수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얌전하게 넘어가란 말이에요. 기자들은 일제히 술렁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고 행사장에 모인 여러 인사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며 수군댔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는 무대 위 마이크로 자, 다들 진정하시고 시상식은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 불미스러운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내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손 선수 말고도 불편한 몸으로 행사장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누군가가 소리쳤다. 아, 모르는 게 있나 본데? 난 후원사 대표야. 내가 행사 비용을 책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박 대표는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키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식으로 행사에 참석한 분들을 차별하겠다는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돌직구를 날렸다. 차별. 차별이든 뭐든 우리식으로 운영하면 그만이요. 손 선수 같은 애송이 하나 불편해하는 걸 왜 내가 감수해야 하나? 이 발언을 듣자 청중들 사이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너무 무례하네요. 기업 윤리도 없는 겁니까? 손흥민이 애송이라니 도대체 뭔 생각이야? 그때 다른 스폰서사 대표들이 회의를 마쳤는지 무대 옆으로 몰려 나왔다. 그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공식 성명을 밝혔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한 입장에서 TK물산 박정식 대표의 언행과 가치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서 저희는 긴급하게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립니 TK물산과 체결된 공동 후원 계약을 철회하겠습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술렁이며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 언론인들이 이 사실을 곧바로 메모하고 녹화했다. 계약 철회라니요? 당장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박 대표가 흥분해 소리쳤지만 다른 스폰서사 대표는 단호했다. 우리 측에서 먼저 의사를 밝혔고 행사진행위원회도 이미 이를 승인했습. TK물산이 보이는 이윤 제일주에 그리고 공공연히 드러난 차별적 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됨니 앞으로 일체 업무 협조를 중단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통보도 없이. 박 대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행사장 바닥을 발로 찼다. 그러나 기세는 이미 꺾여 있었다. 주위에 있던 다른 후원사들까지 박 대표 지금처럼 행동하시면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라며 등을 돌렸다. 스태프들이 서둘러 행사장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쓰는 사이 일부 관객과 하객들은 곧바로 SNS를 통해 TK물산 계약 철회 소식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와, 행사장 역대급이다. 갑질 대표가 망신당하네. 이게 진짜 현장이야. 영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음. 분노에 찬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향해 삿대질했다. 결국 이 꼴을 만든 건 당신이야.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흔들렸다. 잘났다고 하더니 다치고 나서 찡찡대는 꼴을 행사장까지 끌고 와서 사람 망신을 주는군. 이에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저도 할 말 많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보고 들으셨습. 이런 식의 모욕과 무시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주변 청중들이 일제히 손흥민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맞아요. 그건 누구도 당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박 대표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모두가 등을 돌린 뒤였다. 보안 요원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는 탁 어깨를 뿌리치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시상식은 다소 어수선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최 측과 다른 후원사 대표들은 공식적으로 손흥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자들 앞에서 한 스태프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로 인해 손 선수께서 참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희가 행사 진행을 더 철저히 통제하고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손흥민은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려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오늘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 기회였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다른 스폰서사 대표들도 앞으로 장애인 및 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가이드를 표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차량 지원과 현장 동선 등에 있어 누구나 똑같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손흥민 차별 거부, 런 TK 물산 후원철회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네티즌은 손흥민이 이를 크게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고 평했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차별 갑질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며칠 뒤 TK물산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박정식 대표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했다. 운전기사는 해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및 부상자 차별에 대한 내부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어정쩡하게 담긴 사과문은 이미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빛을 잃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TK물산도 또 그 기사분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좋겠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손흥민답다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행사 주최 측 역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분명 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 공표했고, 다른 스포츠 및 문화 행사들도 유사한 기준을 속속 채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우리 행사는 TK물산과의 계약을 완전히 종료했으며 모든 후원사와 협력사에게 차별 및 갑질 관련 조항을 강화한 새 계약서를 발송했으 이를 어길 시 즉각적인 계약 종료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식에 손흥민은 SNS를 통해 간단히 한마디를 남겼다.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 글에 수많은 팬과 시민들이 함께하겠다는 응원 댓글을 달았다. 당신의 품격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기업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축구장 안팎으로 늘 레전드 등등. 손흥민은 겸손하게 하나하나 좋아요를 누르며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흐르며 TK물산 사태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거론되었다. 부상자나 장애인을 무시했다가 한순간에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유명인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 전반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었다. 그날 이후 여러 행사의 셔틀 운행 담당자나 스태프들은 원칙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받게 되었다. 차량 대기 시 불편한 손님을 먼저 배려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고 부당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는 언행은 즉시 보고 및 조치한다는 시스템도 보강되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손흥민 조항이라 부르며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준수했다. 어느 날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이런 말을 남겼다. 저도 사람인지라 부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 그래도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제게도 값진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를 뜰 때 취재진 중 한 사람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이제 거의 안 짚어도 될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경기장에서 다시 뛰기 위해 열심히 재활 중입니. 다음 시즌엔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배운 게 있다면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 보았다. 예전 같으면
시상식장에서 받은 치욕적인 기억만 떠올랐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미소 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스태프가 슬쩍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씨,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변한 업계 분위기를 저희도 꼭 이어나가도록 하겠습. 또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우린 목소리를 내야겠지요. 손흥민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모두가 힘을 모으면 세상은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한 시대의 차별 행위가 어그러진 사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과 변화를 안겨주었다.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새로운 업계 표준이 되었고 그 흐름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작은 해프닝이 아니었기에 세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날의 일로 힘들었을 손흥민이 정작 다른 이들의 편의를 더 고민하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다시금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묻는다. 혹시 오늘 나는 누군가를 무심코 차별하진 않았나? 그 질문에서 시작된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업계와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다들 다음에 또 볼 때는 부디 다친 다리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던진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마치 다음 이야기는 당신들도 함께 써나가자는 한 장의 초대장처럼. 혹시 다음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하면 다들 나서서 막아설 테니까요. 함께 지켜보죠. 그렇게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궁금해했다.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의 마지막 모습을 담았고 몇몇은 SNS를 통해 오늘을 계기로 배웠다며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두가 깨달았다. 불합리한 일에 침묵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작은 행동이 다음 내일을 바꾼다는 것을. 자,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오늘 있었던 이 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시 만나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한 스태프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각자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던 하객들이 대답했다. 당연하죠. 이건 그냥 끝난 일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사람들의 마음 속에 파문처럼 번졌다.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으로부터 얻어진 가장 큰 소득이었을 테니까.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우리도 계속 지켜볼게요. 다들 이 이야기를 주변에 전해주시길. 이처럼 많은 이들의 입소문과 기록 속에서 손흥민이 겪었던 모욕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안겨주며 새로운 업계 표준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점차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